안녕하세요. 오늘 아드님은 사회 아카데미에서는 빈곤의 심리학과 관련된 논문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네스 하우스호퍼와 어스트 페어라는 두 분의 학자가요. 앞에 있는 하우스호퍼라는 분은 MIT의 어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어라는 분은 그 스위스 쭈리 대학의 그 교수로 있는데, 이 두 분이 On the Psychology of Poverty, 그러니까 빈곤의 심리학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2014년도에 사이언스에 이제 게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빈곤과 그 다음에 감정과 그 다음에 경제적 행동 패턴, 그러니까 경제적인 행동 패턴, 이 세 가지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분들은 독창성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실험을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빈곤에 관한 여러 학계의 연구 결과들, 수십 편, 수백 편 되는 학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요, 이 지금 말씀드린 빈곤과 어떤 감정과 그 다음에 경제적 행동 패턴의 요 세 가지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제 추적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분들이 그 연구 결과를 분석해서 밝혀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이라는 거는요, 현재 전 세계가 처한 아주 큰 사회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계 인구를 우리가 뭐 60억이다, 70억이다, 뭐 75억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설명들이 있지만은 15억 명이요. 그러니까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전 인구의 4분의 5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인 15억 명이 하루에 1달러보다 적은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는 이 빈곤의 상황이 아주 지나쳐서 유럽보다도 기대 수명이 21년이나 짧고요. 또 전 인구의 3분의 1이 문맹이며 아동의 3분의 1은 그 생장이 부진한 그 발육부진 상태, 발육부진을 이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빈곤이라는 거는 그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인데요. 아마 첫째로는 감정, 우리가 뭐 이 정서란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경제적 선택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 두 학자의 이제 주장이 됩니다. 감정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떤 긍정적인 감정, 이제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아주 불안한 거, 뭐 또 이 우울감 같은 부정적 감정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같은 것을 이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이제 겪게 되고요.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경제적 성장 선택 패턴은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더 이제 수입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위험 부담을 우리가 안고 이 현재의 내가 버는 수입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의지가 약화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지금 괴롭죠. 힘들고. 그렇지만은 미래에 좀 더 나은 거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그러한 그 공부를 하고 이 현재의 자유로움이라든가 즐거움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빈곤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미래성에 대한 가치보다는 현재에 얼마 안 되는 수입이라도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중에 또 어떤 식으로 또 이런 모습이 파생돼 나오냐면, 또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면 그 부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이거를 더 많은 수입으로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오면 현재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것을 도입하려는 의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은 교육이라든가 건강과 같이요, 우리가 장기 목적을 갖고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투자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난은 이 끝내 그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악순환이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빈곤이 갖고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어떤 하나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 빈곤이 끼치는 영향 중에서요, 부정적 수입 충격이 있을 때에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뭐 이 언어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수입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 있지만 부정기적으로요,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또는 들어올 때도 있지만 나갈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들어오는 돈은 복권을 사면 갑자기 돈이 생기죠. 이게 수입 충격이 될 텐데요. 근데 이건 긍정적인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아프거나
또는 내가 농사를 짓는데 아주 가난한 조그만 땅을 가지고 간신히 연명하듯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나빠져서 뭐 태풍이 불거나 해서 농작물이 거의 다 말라 죽었다. 그러면 그때는 돈이 안 들어오죠. 그거는 부정적인 거죠, 이건.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일시적으로 어떤 순간에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텐데 이때 이렇게 근데 부정적으로 발생하는 즉 이제 돈이 갑자기 나가게 될 경우에는 이럴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또 뭐가 되냐면은 현실 위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이 수입이 확 줄어버리게 되면요. 미래를 위해서 이 확 준 수입을 또 없애버릴 수는 없고 여기에라도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현실 위주로 경제적으로 이제 행동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되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구매 결정과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실험에서요, 이 실험자들을 모아가지고 두 부류로 나눴는데 하나는 좀 돈을 조금 주고 한쪽은 좀 많이 줬답니다. 그랬더니 적은 돈을 받은 사람들한테요 물건을 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물건을 빨리빨리 구매를 못 하더라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이것저것 고려를 할 게 많아지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그냥 결정이 빨라지겠죠. 즉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훨씬 더 이 미래적인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뭔가 현재의 취약한 점들을 빠르게 보완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꾸 미루는 거죠. 이게 자꾸 미루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빈곤의 상황과도 유사하게 된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 그 위험 부담을 자꾸 회피하고요. 또 그러면서 미래 수익을 포기하고, 미래 수익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미래 수익을 위해서 그 현재 받고 있는 수입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위해서 지금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신용 때문에 벌어지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는 신용사회죠. 그러면 이 가난한 빈곤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은행과 같은 공적기관을 통해서 이 현금이나 기타 사업 용도로 쓸 수 있는 자금의 차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아는 사람들, 뭐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한테 빌리게 되는데요. 아니면 뭐 사채업자한테 빌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빌리게 되면 당연히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 그리고 금액도 내가 필요한 돈을 다 빌릴 수가 없고 금액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금액 자체도 제한적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빌린 사람이 그러면 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받고 있는 이 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을요 이걸 포기하고 또다시 미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못 포기하는 거죠.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의미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됐는데, 그 월급날을 전후해서 미국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나 봅니다. 그랬더니 월급날 전에는요 한 현금이 필요한 돈의 22% 정도가 부족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부족하겠죠. 뭐 월급을 우리가 몇 억씩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일정한 액수에서 그러면 그 임금날이 다가오는 그 월말이 되면은 이 돈이 현금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출도 어떻게 되겠나요? 당연히 뭐냐면 월급 후에는 지출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월급 받기 전에는 지출도 굉장히 줄어들죠. 지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현실 위주로 자꾸 따져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빈곤한 사람들은 역시 이 어떤 현재의 수입을 찾고 현재의 어떤 내 수입 상황들, 돈을 받는 내 자금 상황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향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 더 악순환이 되는 거는 어떤 위험이 닥치면 이걸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더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을 수도 있죠. 근데 가난하면 그 보험을 들 돈도 없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닥쳤을 때는 분산한 능력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의 삶 자체를 그냥 그냥 살아가는 데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빈곤을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런 빈곤이라는 게 감정, 아까 얘기하는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 있었죠. 뭐 이런 감정과 스트레스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거꾸로 이 연구 논문들을 분석했더니요, 이 그 소위 수입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한번 찾아봤나 봅니다. 월급을 많이 받고 이 경제적 수입이 넉넉한 사람일수록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높겠죠. 그리고 또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겁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들 중에요. 뭐 이분이 아마 뭐 한 10여 군데의 연구 결과를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해봤나 본데 아닌 부분들도 있죠. 우리가 뭐 돈 많이 받는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수입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높은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월급이 적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떨어지는 거는 결국은 스트레스와 같은 또는 어떤 부정적인 불안감 같은 것이 늘어나게 했죠. 이제 또 이러한 정신적인 건강과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2003년도에 그 세계 그 보건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부유한 나라 있죠. 서유럽과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 그 부유한 나라들의 빈곤 계층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부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들보다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이러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게 1.5배에서 2배 정도가 높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또 심지어 이 두 연구자는 115개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 어떤 논문을 또 찾아가지고요. 그 논문에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중하위권 국가들 있죠. 중하위권 국가들도 사실은 이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과학적인 관점에서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수입이 또 교육이 낮으면은 당연히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높을 것 같습니다. 높다고 나오고요. 또 케냐 가정에서 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어떤 실험이냐면 거꾸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케냐 가정에요. 이 0달러 400달러, 1500달러를 무작위로 그냥 가정집들에게 일부 가정들한테 나눠준다 봅니다. 근데 0달러 어떻게 나눠주지? 아마 빈봉투 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빈봉투 준 거, 그 다음에 400달러 준 거, 1500달러로 이제 지급을 했더니 돈을 많이 받은 가정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나요?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당연히 감소하겠죠. 결국에는 그 불안이나 우울감 지수도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즉, 우리가 이 돈을 좀 더 많이 갖게 되면은 사실 일정 수준에 있어서의 우리가 스트레스도 떨어지는데 거꾸로 돈이 급격히 없어지게 되면 즉 아주 빈곤한 상태에 처해지게 되면 스트레스 또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추측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마지막에 이 논문의 저자들은 그러면 빈곤의 덫, 우리가 이 올가미처럼 씌운 덫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고 단절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논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새로운 개선책을 제시하기보다는요. 기존의 빈곤과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는 않는데요. 단지 뭐냐면 하나의 대안으로 어떤 걸 제시하냐면 심리적 관계의 심리적인 영향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뭔가 빈곤의 문제에서 이쪽 부분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요. 심리치료와 같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불안감들 같은 것들 또 좌절감, 우울감,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뭔가 치료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오히려 이 가난의 빈곤의 덫을 벗어나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서울시에서 노숙자와 그리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자활 캠프를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캠프 중에 인문학 수업을 듣게 하는 영국에 있는 것을 모방해서 한번 우리나라에도 그 저소득층과 그 빈민 저 노숙자들한테 자활교육 프로그램 중에 그런 수업을 좀 집어넣습니다. 저도 이제 송파 쪽인가 가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수업 중에 그 인문학 수업 중에 그 갑자기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수업 듣는 분들이. 그런데 한 절반 정도 되는 분이 갑자기 수업 중에 밖으로 뛰어나가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창문 밖을 봤더니요. 저쪽 어딘가에서 뭔가를 추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한 5분인가 10분 좀 있다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수건을 받으러 갔다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마 그 창밖에 그 저쪽 편에 아마 어딘가에서 공원을 개장했나 봐요. 그런데 이 구청장이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개장식을 했는데, 그때 개장식 하면서 선물로 수건을 하나 줬나 봅니다. 그런데 이 자활 수업을 위해서 인문학 수업을 만들어 놔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수업 중이었는데, 이분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건 한 장이 더 필요한 거죠. 이거는 아까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역시 뭐냐면 그 탈출이 어려운 거죠. 꿋꿋이 그 수업을 들어서 뭔가 이 자신의 의지를 뭔가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직접적으로 몇 푼 안 되는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미래적 가치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 두 분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심리적으로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러면 또 이 빈곤이 극복될 수 있느냐면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직접적 도움도 필요하고 심리적 도움도 필요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의 장치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빈곤은 벗어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빈곤의 덫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아마도 저 역시 그래도 내 자신이요 어떤 식의 의지력을 갖느냐가 뭔가 미래적 가치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늘 그걸 위해서 현재의 힘든 상황들을 견디고 참아내는 과정들이요, 그것이 이제 미래에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빈곤의 문제와 관련된 논문을 설명드리는 걸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색다른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런 논문을 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